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 해군이 필리핀 경비정을 공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해상 전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인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길라 수빅 조선소는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본섬인 누손섬 서해안에 자리하고 있어 남중국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전력적인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진중공업이 인수해 운영하다가 2019년 부채로 인해 파산되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고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던 조선소였지만, 최근 현대중공업이 전력적으로 투자하면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진중공업이 인수해서 운영하던 수빅 조선소에 대한 입찰에 나선 이후로 필리핀 정부에 판매하는 군함 숫자가 많아지면서 에메랄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미국의 마스가 정책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미 해군 군함 건조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수빅 조선소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항공모함까지 정지할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수리 사업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대신에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운영하고 필리핀 해군에서 발주한 신형함을 건조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순차적으로 갖추어갈 계획입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수빅 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미국에 제안하고 있으며, 조선소 현대를 위해서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에서 유일한 전투함 건조와 수리가 가능한 새로운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풍부한 현지 인력을 활용해서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척의 유조선을 신규로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라 수빅 조선소를 빠르게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에서도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가 다시 진출하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 한진중공업과 달리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해군에게 필요한 전투함을 모두 공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를 가동할 경우에 전투함 운영에 필수적인 수리 서비스를 곧바로 제공할 수도 있어 전략적인 조선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이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호위함과 코르벳, 지원함, 강습 36함까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막대한 군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5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군함이나 해안 경비정 도입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을 시작으로 현재는 6척의 원양 초기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도함이 완성되어 도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입하는 전투함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건조되어 도입되면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웠지만, 수빅 조선소를 현대가 인수해 빠르게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도입될 전투함은 현지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부품을 도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형 전투함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 함정에 대한 수리까지 지속해 이어질 수 있어 현대중공업도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필리핀에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필리핀을 동남아 주요 기지로 운영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성이 높아 미 해군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는 전략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투함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MRO 지원이 중요하며, 필리핀에서 자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뿐 아니라 해안경비대도 조만간 대규모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현대중공업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지 방산 전시회에 해안경비대를 위한 5가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대형 상륙함부터 소형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유력한 사업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력을 증강하지 않았었던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함포와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경비정을 건조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모델을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하고 있어 수빅 조선소를 활용하면 상당한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사업을 대한민국이 독점했지만 뒤늦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퇴역한 함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자국산 군함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리핀이 필요한 일본은 대규모 차관을 지원해서 자국산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에서 발주할 군함 시장도 새로운 경쟁자가 태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군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안경비대 함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에서 MRO 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현대중공업이 현재 조선소를 가동할 경우에 일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경이 필리핀 수역에서 충돌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대형 군함을 배치하면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낡은 함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덩치를 키운 경비함을 대량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대신에 도입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무장은 최선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해양경찰에 배치하고 있는 군함도 배수량은 일반적인 해군 군함보다 크지만 도입 단가는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이 군함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전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0톤급의 전투함이 척당 3에서 4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같은 배수량의 해경함은 1,000억 원 정도면 도입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으며 무장을 차후에 추구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필리핀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조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현지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이 발주한 군함을 싹쓸이하면서 10여 척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한 조선소를 인수해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서면서 필리핀 정부도 2.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을 통해 조선소가 정상화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전투함에 이어서 필리핀의 수건인 잠수함 건조까지 현대중공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필리핀은 소빅 조선소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으며 한진 조선소가 인수해서 한때 세계 10위의 건조량을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로 필리핀 내부에서 중요한 조선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해서 정상화시킬 경우에 잠수함 건조까지 현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오션을 누르고 2,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현대중공업의 입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해군은 수전을 투입해 2,000톤급의 중소형 잠수함 2척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수빅 조선소가 정상화로 가동되면 해군 기지와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정비에서도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수빅 조선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한 사업에서 일본보다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전투함을 빠르게 공급 중에 있으며 현지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구축해주고 있어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한국산 전투함을 속속 건조해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MRO 수리에서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일본이 한국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에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어 왔던 수빅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건조뿐 아니라 군함과 해경선, 여기에 미 해군이 발주하는 다양한 사업까지 추가할 경우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확보될 경우 중국과 이어지고 있는 해양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참가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호위함과 초기함, 원양 경비함 외에도 상륙함, 대형 구축함까지 현지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간 5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경우에 3분의 1 이상은 군함 도입에 할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빅 조선소가 생산해내는 군함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껍데기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대한민국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경우 양측 간의 협력이 방위산업에서 조선업으로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이 10년 이상 질질 끌어왔던 차세대 전투기 MRF 사업을 올해 안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늦어졌던 사업이 올해 안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람의 전투기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쉽게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도 2년에서 3년 전에 결정할 수 있었던 사업이 보람의 전투기 개발과 연관되어 추가로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동남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서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최근 F-50 경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했듯이 MRF 사업으로 모든 소요를 충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보람의 전투기에도 차후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대를 도입하는 MRF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최근까지 그리펜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월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F-50 경 전투기보다 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서방제 전투기와 합동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혀 스웨덴이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이착륙 거리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도발할 경우 밀림 속 간이도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리펜의 장점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토 분쟁 시 군군기지를 우선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 대도시가 아닌 오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게릴라 전법에 적합한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도 이번 사업이 마지막에 보람의 전투기가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면서 차후에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10년 동안 가장 유력했던 후보였던 F-16 전투기는 12대 판매 금액이 8.2조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약점이 커지면서 추가 사업이 진행될 시 보람의 전투기도 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기형 모델이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수출할 경우에도 1,300억 원 정도면 가능해 필리핀이 12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운영 패키지를 포함해 최대 3조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16과 그리펜 전투기와 달리 보람에는 쌍발 엔진으로 개발되어 무장 탑재 장면에서 우수하며 유럽제 첨단 미사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라매가 그리펜 다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라매 전투기보다 그리펜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예상하지 못한 것에 기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하면서 최종 모델로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50 경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결정하지 못한 MRF 다목적 전투기 사업도 12대를 추가로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F-16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스웨덴 정부의 대규모 차관 제공과 바터 무역까지 검토할 정도로 유연한 자금 지불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중고 F-16 전투기를 들여오는 방안도 폐기되었으며 그리펜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혜택으로 선정되지만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에 추가로 시작될 사업은 보라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1차 사업에서는 보라매가 아직 완성된 기종이 아니라 그리펜에 밀려서 탈락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며 협상용으로 끼워넣어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대규모 제안을 필리핀에게 하고 있어 다음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스웨덴이 태국과 필리핀까지 전투를 판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의 사업은 희망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보라매를 탈락시켰지만 차후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는 이유는 카이가 원스톱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필리핀이 12대를 추가로 주문했으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블록 20형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운영된 11대의 전투기도 블록 20형으로 개량될 것으로 보여 이미 카이가 제안하는 전력 강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이는 보라매 전투기까지 10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기존의 F-50 경 전투기와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50 경 전투기를 후속 사업으로 빠르게 확정지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펜을 도입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보라매 전투기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보라매 전투기가 아직까지 한국 공군에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장 빠른 공급이 가능한 그리펜을 선택하며 후속 사업으로는 보라매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차 사업에서는 보라매 전투를 위협할 모델로 그리펜이 아닌 일본이 지원할 F2 기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군참모총장이 일본의 제안을 신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F-15 전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지만 일본이 개량을 포기한 기종은 너무 낡고 신형 항공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저렴하게 도입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도태된 항공기를 새롭게 운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F2 전투기는 수명 연한이 남아있지만 영국과 협력하고 있는 GCAP 사업이 성공해야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며 이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보라매 전투기는 전투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로 공대지 모장 능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 스케줄이 빨라지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필리핀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와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을 파견해 보라매에 탑승했으며 이후 폴란드도 공군 사령관을 보내 보라매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국방부 차관까지 보라매에 탑승시키는 등 2번이나 핵심 관계자들이 탑승하면서 가장 먼저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F-16 전투기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후속 물량 도입을 포기했으며 F-35 전투기 도입도 추가 주문하지 않고 있어 보라매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만으로 공군력을 구성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잘못하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F-35 전투기 도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며 스위스도 관세 정쟁이 본격화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 사업에 배정했던 12조 원 이상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복 수단으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개발된 전투기들은 너무 비싸고 4세대급에 머물러 있으며 폴란드가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양산하기에도 어려워 도입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 보라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전투 배치가 임박하고 미티어 등 항공무장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도 이들 국가들보다 보라매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 카이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당 1,000억 원대 초반에 쌍발 전투기, A사 레이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서방 세계에 없으며 스텔스로 개량될 수 있는 설계까지 갖추고 있어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할 경우 초기 도입분을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어 중국이 전방에 배치할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F-60 경 전투기를 기본형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투기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해외 훈련에도 파견할 정도로 다양한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라매 도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올해 초 반군을 폭격하다 한 기의 전투기가 추락하기도 했지만 바로 비행 정지를 해제해 전투 임무를 본격화시켰으며 추가로 1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 공군뿐 아니라 호주 공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F-60 경 전투기 성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필리핀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10년 만에 확정하게 되면서 보라매 전투기 도입까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군 전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짧은 이착륙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펜을 도입한다고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보라매를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기지가 없는 최일선에 그리펜을 운영할 수 있는 야전 활주로를 개발하고 주요 기지에는 보라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이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리펜 전투기가 야전 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기습 작전에 적합하지만 보라매에 비해서 도입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대량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필리핀이 MRF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펜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라매 전투기를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탈락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보라매 전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어 2차 사업에서는 보라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0년간 끌어왔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보라매를 선택하는 것도 빠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그리펜과 보라매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공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